한국전력 본사가 밀양 송전탑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용도 불명의 현금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매수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한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밀양 주민 매수 의혹 알아보기 전에 조금 전에 뉴스혹에서 보도했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 보낸 그 문자 메시지 이 부분부터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종태 의원의 해명을 들었습니까? 네, 오늘 뉴스K 취재진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만나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는 분에게 축하 안부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명이 되는 말인지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옥에서 보도한 대로 이 문자 메시지는 어제 세월호 국정감사가 열리는 중에 김종태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수신자는 서모 사단장이고 내용 중에 취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김 의원이 축하 문자라고 해명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내용에는 민원 청탁이 명백해 보이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김 의원이 잘 아는 사람이 사단 운전병이고 이 운전병의 임무 수행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축하 안부 문자라는 김 의원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자, 한전이 돈으로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매수했다는 의혹 알아보죠. 이게 의혹이 또 나온 거예요. 네, 한전이 지난 6월 송전탑 찬성 측 주민 대표의 공동명의 통장에 3,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정의당 김재남 의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네, 밀양에선 지난달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에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매수 의혹이 불거지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한전 시공사 측을 거쳐서 마을 이장에게 돈이 건네졌던 거고요. 오늘 밝혀진 내용은 한전 측이 본사 명의로 직접 돈을 입금한 겁니다. 네, 지난달 이른바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 이후 한전의 주민 매수 논란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매수 논란에서는 뭐 시공사, 경찰 이렇게 중간에 중개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거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전 본사가 직접 보낸 것이다. 이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네, 화면을 통해서 입금 내역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네, 송전탑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마을 대표 5명이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사본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대로 6월 27일에 한전 본사의 명의로 3,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적혀있는 숫자는 지점 번호인데요. 018번 지점, 한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의 농협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그 3,500만 원 입금 밑에 2,500만 원이 출금된 듯한 그런 내역 같은데 출금이 맞습니까? 네, 마을 대표 측이 이 돈을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는데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전달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출금은 된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한전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한전 측은 이 돈을 힐링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협의가 이뤄진 뒤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협의 또는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서 책정된 민원 대책비라는 게 한전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김재남 의원은 송전설비 보상 관련 법률 또는 한전 측의 보상 관련 내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돈이라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힐링 비용 이름도 잘 짓습니다. 예. 한전의 자회사들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한국발전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예. 네, 어떤 논란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한국발전교육원은 한전의 5개 자회사들이 전력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면서 설립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입니다. 발전교육원에는 5개 자회사가 추천한 교육원장을 비롯해서 자회사 출신 또는 현직 고위 간부의 파견 인원 등이 임직원으로 있는데요. 한전 자회사가 매년 13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데다 고용노동부 측이 A급 기관으로 분류한 이 교육원, 실상은 임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얼룩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근무 태만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교육원장의 출근 기록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빨간 글씨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출장이나 휴가로 인해서 출근하지 않은 날을 표시한 게 빨간 글씨인데 파랗게 정상 출근을 표기한 날과 맞먹습니다. 네, 교육원장은 올해 상반기 40건의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입증할 서류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교육원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을 교육원장이 받은 연봉은 규정상 8천만 원이고요. 성과급이나 출장비를 모두 합해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또 다음 화면도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교육원 임직원들의 외출 기록부입니다.
오후 서너 시 이후 개인 용무로 외출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한데요. 복귀 시간이 퇴근 시간과 거의 맞물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조기 퇴근으로 추측되는 기록들이 눈에 띕니다. 발전사에 파견 나온 간부급 직원들은 한전 자회사에서의 급여 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부처 산하 연구원 직원들 횡령 때문에 구속된 사례까지 있더군요. 네, 검찰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들을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실에 따르면 횡령 혐의는 지난 2013년 원자력연구원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연구원들은 받지도 않은 물품을 수령한 것처럼 서명하거나 외상으로 연구 물품을 거래한 뒤 대금을 결제받는 등 6년간 총 65건의 허위 구매 요구서를 작성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횡령한 금액이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원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올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이첩했고 검찰은 이번 달 초 1명의 연구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이 100대 대기업에 할인해준 전기료가 있어요. 그게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네, 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지난 한 해에만 2조 500억여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10대 그룹의 할인 규모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삼성그룹으로 약 4천억 원의 전기세를 절감했고요. 현대자동차와 LG그룹, 포스코 등도 2천억 원대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 10개 그룹의 할인액을 모두 합하면 1조 5천억여 원, 네, 100대 기업 할인액 중에 75%가 이 10대 그룹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액, 즉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할인액은 2,500억여 원으로 100대 대기업 할인액과 비교하면 1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거 전기세 할인해 준 것만 다 얻었어도 재정 적자 얘기는 상당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본 정부가 결국 이 산케이 신문 수사의 유엔 대응, 그러니까 대응을 좀 확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기시다 후시오 외무장관이 오늘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 금지를 연장한 검찰 조치에 대해서 유엔 인권위에 문제 제기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인도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하루 만입니다. 네, 자, 일본 언론들도 좀 결의문 채택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본 언론인 500여 명은 일본 신문협회 주간 행사 현장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언론인들은 이번 기소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람들의 알 권리를 지키는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빨리 철회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초중고의 전교조 가입 현황,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현황을 조사하겠다, 자료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네, 지난 7일 전국 초중고에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공문이 전달됐는데요. 이 공문에는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 요구 자료라는 것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공문을 받은 학교들은 교원 가입 현황 조사에 나섰고 일부 교사들이 정보 인권 침해라고 맞대응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성원들의 노조 가입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23조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등의 정보를 처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니언 측은 교육부에 요구한 것이 교원단체 가입자의 인원수였을 뿐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인원 파악을 정부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해명도 참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관련된 논란이 이거 처음은 아니에요. 네, 지난 2010년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즉시 이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요.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2심 재판에서 전현직 여당 의원들이 18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요즘 정보에 관한 민감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경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정보를 영장도 없이 수시로 확인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건보공단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분야별로 비교한 건데요. 검경은 연평균 96만여 건, 하루 평균 2,600여 건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34만여 건의 계좌 추적보다 3배, 2,400여 건인 통신감청 건수에 비해서는 무려 38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개인 의료 정보가 이렇게 수사기관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네, 건보공단 측은 보험 사기 색출을 위한 것이라면서 볼 수 있는 정보도 제한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검경 측은 보건복지부의 개정을 통해서 의료 정보를 열람해왔습니다. 네, 보험 사기 수사의 경우에는 보험사 측 조사관이 동참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영장 없이, 즉 별다른 제한 없이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걸 쉽게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검경이 본다고 하지만 뭐 검경이 영장 없이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 그 보험 사기 수사의 조사관, 보험회사의 조사관이 같이 참여를 한다면 결국 보험회사가 민간 보험회사가 이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런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